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6월 14일 토요일 새벽 5시 4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 영상은 제 매매 기록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겠으며,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3일 어제 금요일에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약조정을 받은 상태였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87%, 코스닥은 마이너스 2.61%, 특히 코스닥이 마이너스 폭이 좀 큰 상태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 흐름 자체는 상위 조정이 아니고 하락 조정인데 제가 잘못 표시를 해놨네요. 전체적 흐름은 좋지는 않았었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부분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안 좋게 좀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총은 대부분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지 않습니까? 큰 하락폭이 나오면서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크게 하락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우리 국내 지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 시장은 좋지는 않았고, 테마 종목들 중에서는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 부분 때문에 유가 관련주, 특히 석유와 해운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지수의 거래대 대금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그만큼 이제 시중도 좀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환율은 1367원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60원과 80원 사이가 약간 변곡점인 것 같아요. 1400원대 위에서 놀던 환율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떨어져야 돼요. 이제 1300원대 밑으로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좀 더 영향력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좀 드린다면은, 제가 예전부터 이 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국장을 되돌아오거나 아무리 힘들어도 실체 없는 정치 테마, 특히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인맥주가 있고 정책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할 것이야, 아니면 국민의힘이 집권할 것이야, 그거를 자기가 예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책 테마를 매수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인맥주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매를 하시면 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치 테마가 정책주가 아니고 인맥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로 좀 하시면 곤란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정치 테마는 단타만 쳐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전체적인 세계 시장의 호재로 한번 넘어가 보신다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트럼프 발언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습니까? 2024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반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발언이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에 세계 시장이 많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세계 시장에서 이 트럼프 발언, 관세 전쟁에서 많이 사람들이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호재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악재 부분일 수도 있는데, 호재라는 점은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되게 큰 사건이 아니라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호재가 될 수 있고, 양면성으로 따져본다면 또 그 와중에서도 갑자기 강한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또 그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은 지금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은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이게 악재에 또 해당되는 부분이었겠죠.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좀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가 또 트럼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많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화해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했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나왔었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있었어요. 우주항공 관련주가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주다가 지금 다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관련된 종목들, 트럼프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다시 국내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회복 흐름을 가고 있다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오늘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는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계엄령 선포 이후로 국내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다가 올해 상반기 쪽에는 또 국내에서 정부의 좀 개입이 있었죠. 정부의 개입이 있어서 코스피가 또 상승률이 세계에서 1등을 또 찍은 달이 있다가 또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가 또 민주당이 또 집권을 하고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되자마자 또 코스피 3천 이상 돌파를 하는 공약, 그 다음에 5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풍이 불고 있었고 7일째 계속 코스닥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약조정을 받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호재로 작용을 해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악재로 보신다면, 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핵
관련 보유 쪽을 이제 타격을 했다. 이런 부분이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됐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불안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도 오늘 새벽에는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악재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좀 가보신다면 한국 경제 위기는 아직까지 내수 침체와 기업 파산에 대한 부분으로 헤어나오지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겠죠.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일본 금리가 인상되게 된다면 이제 엔캐리 청산 부분은 작년 8월달 기억나실 겁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엔캐리 자금 청산 이 부분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엔캐리 청산, 일본 금리 인상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유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으로 한번 섹터로 넘어가 보신다면 조선, 방산, AI, 드론, 우주항공, 재건, 반도체, 일론 머스크, 남북 경력까지 9개 테마로 제가 만들어 놓고 그다음 섹터로 좀 분류를 해놨는데요. 전체적인 섹터는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하는 조정 폭을 보였고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방산은 오늘 중소형주, 대형주 할 것 없이 많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기름에 관련된 유가 관련주들, 그다음에 해운주들이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방산 같은 경우에도 드론을 활용한 공격 타격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AI 쪽에는 빅테크 AI 테마가 카카오가 호재가 나오면서 초반에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상승이 나오다가 큰 폭의 조정이 또 나오면서 결국에는 카카오는 한 1% 정도, 카카오페이는 7%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종가 마감이 됐는데 어쨌든 카카오는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섹터들은 거의 다 하락 마감이 됐었고 원전은 하락이 아닌 그냥 좀 조정. 어, 얕은 폭의 조정이 좀 나왔던 부분,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나왔고요. 또 일론 머스크 관련된 2차 전지, 자율주행 스페이스X, 또 남북 경영주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남북 경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한과의 관계가 좀 진전이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예전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매도를 한 일신석재라는 종목이 대장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최근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5년도 국내 시장은 회복 장세 예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제가 24년 하반기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종목을 단타, 그 다음에 단기 스윙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제 같은 하락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사고 팔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광고 한번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의 우측 제일 상단에 보시면 KT망 동일 품질 KT 알뜰폰이라고 하는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KT 스카이 유심 번호 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존 기기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안에 들어있는 유심 칩 있지 않습니까? 이 유심 칩만 기존 통신사에서 KT 스카이 라이프 쪽으로 번호 이동에 대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알뜰 통신사로 번호 이동이 되니까 거기에 맞는 알뜰 요금제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죠. 메이저 3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KT, SK, LG 이렇게 3사가 있고 그 망을 임대해서 쓰는 알뜰 통신사가 있는데요. 알뜰 통신사가 요금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결합 요금을 뺀 알뜰 요금으로만 청구를 하기 때문인데 보통 4, 5만 원 정도 하는 중저가 요금, 8, 9만 원 하는 고가 요금제가 알뜰 요금제로 넘어오게 되면 절반 이상 요금제가 많이 낮춰질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통화 품질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KT망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KT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동일하다는 점. 최고의 장점은 알뜰 통신사는 약정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해지나 타사 전환은 6개월 뒤에 가능하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 알뜰폰은 뭐 다이소라든가 아니면 하이마트 이런 쪽에 가서 자가 개통을 하실 수 있도록 유심히 개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가 개통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유심비도 본인이 구입을 하셔야 되고 추가적인 혜택이 따로 없으시겠죠. 하지만 저 주렉스 영상을 보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유심비, 택배, 상품권 2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하면서 타사 위약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상품권 2만 원으로 조금 충당이 되신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금제가 있으신데요. 이거는 카카오톡에 스카이라이프 대구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채널이 하나 뜰 거예요. 친구 추가하시고 1대1 창으로 저한테 가입 문의를 해주시게 되면 제가 요금제라든가 여러 부분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오늘 새벽이었죠. 장이 마감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하는 모습으로 종가 마감이 됐는데 미연물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하는 테마는 별로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방산 테마, 로키드 마틴, 그다음에 오라클 같은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3에서 7%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타 상으로 넘어가 주신다면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부분입니다. 카카오그룹이 국내에 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어제 장 중에는 강한 상승이 나오다가 장 막판에는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남양주시의 AI 허브를 구축을 하는데 정부가 많은 6천억 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호재일 수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좀 SG, HVM, 파이버프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서 사고팔고를 좀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규로 매수한 종목은 다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마이너스 15%대, 마이너스 5%대, 마이너스 12%대, 마이너스 3%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종목들을 제가 추가 매수 금액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단타로 3% 5% 치고 빠지고를 하고 있어요. 그 추가 매수 물량만.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다 수익권이에요. 제가 마이너스 건을 추가 매수를 좀 강하게 베팅을 해서 3% 5% 치고 먹고 빠져나오고 이 부분을 추가 매수 물량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다 수익 구간이라 봐주시면 되겠고, 자, 다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차트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최근에 이렇게 이틀간의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갭을 띄운 2연상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3일째 되는 날에는 강한 꼬리를 다는 상승이 나오면서 조정폭이 나왔었는데요. 이 6,800원이란 최고가는 정규 시간이 아니고 넥스트 트레이드 장 시간 전에 이제 거래하는 그 장외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최고점을 찍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6,400원 구간대가 지금 고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 내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현상을 기록한 상한가 위에서 지금 주가가 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가놀이의 단기적인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지지를 한다면 꼬리 부분이 있죠. 5,700원 부분만 잘 지지를 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런 거래량이 말라주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폭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종고점 인근까지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뚫고 상승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좀 살펴보신다면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신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중기 추세선을 뚫어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조정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고 딱지를 먹은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 종목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결국에는 일봉 차트나 주봉 차트를 봤을 때는 결코 높은 구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 높게 봤을 때는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좀 변곡점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어쨌든 저는 다날은 지금 평균 매수가가 6,010원인데요. 7% 정도의 매도를 지금 걸어놓은 상태다. 그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날은 약보합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평균 단가에서는 약보합 정도로 수준으로 마감이 됐고 어제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약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던데 월요일에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날이 어떻게 국면을 취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약보합 수준으로 계속 조정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종목이 한번 꺾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5일선을 무너뜨리고 이런 식으로 꺾이다가 또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에버리징 매매라고 있습니다. 제가 평균 매수하고 있는 1차 매수를 한 종목 비중에 10% 정도만 투자를 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눌리게 되면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 되는 구간에 이평선이 밀집되는 구간, 올라오는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하는데 처음에 10% 매수를 했다면 거기에 2배수, 그러니까 20%를 추가로 더 담는 거죠. 그러면 평균 단가가 잘 맞춰지거든요. 그러다가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단기 스윙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저는 취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한 종목 비중에 10%만 지금 투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눌려도 괜찮고 상승이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다날은 보유를 해갈 예정이다.
월요일 날 갑자기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스탑로스 처리를 해 놨기 때문에 바로 매도가 될 거고요. 눌리게 된다면 저는 마이너스 10% 15% 사이에 이평선이 올라오는 구간에 좀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장기 종목은 제가 카카오 말씀을 드렸었는데 448일선 부분에 45,000원 부분이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뚫고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53,000원 부분까지 갔는데 제 영상을 보고 뭐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나 아니면 매수를 하신 분들은 좀 축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사고팔고를 좀 반복하고 있는 편인데요.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지만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번 팔아줬다가 또 상승이 나왔을 때 또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번 매수를 했다가 또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한번 매도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은 수익률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전체적인 시황 영상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토요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 같은데 장마가 이제 곧 시작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더위는 좀 누그러졌는데 나들이는 좀 힘드시겠지만 컨디션 조절 잘 하시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